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라이브를 보면 전일의 확진자 수가 629명이었고요 오늘의 확진자 수는 현재 시간 5시 19분입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해서 18명이 더 늘은 확진자 수가 현재 현황이 체크가 좀 되고 있습니다. 600명이 여태 지금 한 9개월간의 가장 많은 확진자 당일 기준으로요 확진자 수고, 그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별 기준으로 하면 주말간에 많이 떨어졌던 확진자 수는 점점 더 올라서 이제 주말을 좀 두고 또 연말을 두고 나서 이렇게 600명 가까이 지금 상승한 상태라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도 난감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구독을 안 하신 분들도 아마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좀 봤을 때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만 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확진자 수가 한 17, 18만 명으로 일반적으로 체크를 했었는데요. 제가 매일 데일리로 말씀을 드릴 때. 근데 이제 최근에는 20만 명 가까이 확진자 수가 늘었고, 아울러서 사망자 수는 3,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고, 전 세계적으로 정말 팬데믹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오늘 서울시에서는 확진자가 최다로 나왔고 거진 300명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5일 0시부터 2주간 저녁 9시 이후 서울 멈춤이라는 강력한 좀 대책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 지금 나온 기사고요. 이혜준 기자님이 쓰신 건데, 보시면 뭐 학원 스터디 카페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박물관, 거의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 필요한 시설들이 다 9시 이후에 멈추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시젠의 주가가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는 아마 이런 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화이자 백신 유통망 문제로 올해 5천만 회분만 생산한다 라는 거. 원래는 이제 당초 1억 회분에서 반으로 줄여버렸죠. 유통망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유통망이 문제가 된다, 뭐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원료들이, 그죠? 초기에 생산했던 그 백신을 만들고자 할 때 원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료들이 공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가지고 백신 선적 목표를 절반으로 낮췄다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뭐 유럽, 뭐 미국 혹은 아시아 쪽 할 것 없이 화이자의 백신을 활용하려고 했던 많은 국가들은 좀 난감해질 것 같고요. 모더나가 물론 남았고,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스, 뭐 좀 더 많게는 노바백스까지 남았습니다만,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퍼스트 무버가 화이저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질 거라는 기대감, 2021년에 대한 어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조금은 계획이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입니다만, 이 시젠의 주가에는 상당 부분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현재 시젠의 주가를 보면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시젠은 이렇게 계속 갭으로 좀 밀리면서, 그죠? 화이자, 모더나, 뭐 아스트라제네카 계속 쭉쭉쭉 밀려버리면서 이 21만원 정도, 22만원, 21만원 이 라인을 깨고 나서부터는 거의 실망 매물 때문에 더 밀려서 17만원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많이 빠졌었는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때 만약에 물리시거나 박스권 돌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이라면 이때 기준으로 무려 37% 가까이 하락을 한 기준입니다. 17만 7,600원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다행히 아주 오랜만에 시즌 주주분들 아주 오랜만에 상승다운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오늘 장중에는 거의 뭐 7%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보시면 오늘 장중 고가가 6.95%, 그러니까 20만 4,600원까지 상승을 했었던 것처럼 상당 부분 20만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지금 돌파를 좀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가로도 20만 1,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22평선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 브롤린저 밴드 상단까지 쳐줄 수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가능하다, 또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현재 많이 빠졌고 여러가지 지표들, 사회적인 환경을 감안했을 때는 상승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게를 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소위 말하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들어가도 됩니까, 매수해도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것은, 첫 번째로 우선은 금감원에서는 유사투자자문 회사 혹은 애널리스트가 아닌 이상은, 그쵸? 1대1 투자자문을 불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통화까지 했었으니까. 그래서 댓글에서 여쭤보는 분들이 다급함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가 명확하게 1대1로 답변해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그러이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1대 다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추세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어쨌든 전환을 좀 하고 있죠. 사실상 이 저점을 대비해 가지고 5위평선이 조금은 완만해지면서 가격 조정과 플러스 가격 조정이 1차적으로 좀 나왔고요. 거진 한 29만원 정도에서 앞서 말씀드린 17만 7,600원 정도까지 1차적으로 이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고, 지금은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물량 소화라든지 기타 매물대를 좀 돌파하고 움직이는 그런 어떤 추세, 그런 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요,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단순히 그냥 뇌피셜로 말씀드린다라기보다는 이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제가 자주 보는 지표인데, 일봉상으로 이 파란색이 과매도권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과매도권에서 거진 한 2주 가까이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K선이 D선을 돌파하면서 현재 매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리고 이제 과매도권에서 조금 정상적으로 올라와주는, 매수를 유지해도 되는 그런 지표를 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행히 오늘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상승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좀 제 기준으로는요, 요 음봉 있지 않습니까? 요 음봉의 몸통을 잡아먹는 그런 양봉이 나와주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넓혔으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한 21만원 이상 이렇게 좀 마감을 한다면 이거 확실한 추세 전환이네 하고 들어오는 많은 물량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도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와 버리면 또 다시 미끄러지고 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완만한 상승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이번 주를 그래도 나름은 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죠, 여러분?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봉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음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봉상으로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20만 8천원 정도 혹은 21만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좀 해주면 실제로 이렇게 좀 급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충분히 조정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좀 안도감, 이런 것들이 개인들의 수급에 있어서 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시간으로 이제 5시 27분입니다. 단일가 보면 단일가에서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20만 2,400원으로 시가 대비해서는, 시가니까 오늘 종가죠. 단일가에서는 종가로 시작을 하니까요. 약 200원 정도 상승한 수준으로 현재 거래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종가까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하락하지는 않고 마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처럼 좀 양봉으로 돌린 한 주였다. 오늘 정말 신의 한 수의 수급과 또 캔들이 좀 나와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자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은 조금 늘어나곤 있어요. 신용이 6% 중간대에서 현재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마 상승 쪽으로 보는 분들의 매수가 들어와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물론 물렸던 분들, 상환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지금 조금 더 신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고 홀딩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잔고율이 조금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매도 현황을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공매도가 현재 상황에서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만,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죠. 보면
예, 이거 보면 되겠네요. 공매도 현황을 봤을 때는 거래 금액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공매도가 크게 거래되지 않는, 많이 빠졌을 때는 굉장히 공매도 비중이 좀 컸었는데요, 그죠? 근데 조금은 덜해지고 있고, 대차 같은 경우에도 대차 현황이 지금 잔고가 어쨌든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면 그게 공매도를 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차 잔고가 많이 쌓이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대차 잔고도 크게 더 상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괜찮았죠. 코스닥도 913포인트, 거래소는 2731포인트니까 뭐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를 무려 7600억 살 정도로 추가적인 2021년까지의 어떻게 보면 상승을 우리나라에서 누려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계속은 못 팔 겁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뭐 파는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결국엔 연초부터는 아마 다시금 포트폴리오 조정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와 테마에서 기관들이 들어와서 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임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은 상대적으로 기관이 받아준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늘 코스닥은 기관이 59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의 종목은 290억 순매수했죠. 거기에 연기금이 현재 거진 4일째 보시면 한 150억 정도를 130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거기 기타 법인까지 사모펀드, 투신 모든 기관의 주체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그저 그냥 그 하락분에 대한 부분들, 하락을 어떻게 보면 뭐 막자 하고 하는 움직임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들어온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33억, 계속 하루 걸러 하루씩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진 않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 물량들 기관이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은 우리 개인들이 171억 팔았다. 이런 부분들, 물론 리스크 헤지 차원, 그리고 뭐 물리신 분들이 질려서 파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가적인 상승에서는 개인들은 더 상승 못할 것이라는 것으로 계속 좀 팔고 나가고 있고, 그 물량들을 뭐 외인과 기관이 홀짝홀짝 하면서 받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월봉상으로 이제 지난달 워낙 그 음봉으로 마감한 이후에는 지금 12월부터 양봉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22만원 정도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이 캔들이 최소 4분의 3 정도 이상 돌파하면서 마감을 한다면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는 여기서 사실 26만원 뚫고 이렇게 가는 거는 충분히 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고 이 백신에 대한 어떤 부작용 혹은 뭐 노이즈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것들 많이 파악하시면서 시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단순히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오늘 보시면요, 얘들이 아니어도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가 심해질 때에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어요. 오늘 뭐 알서포트라든지 아이큐어라든지요, 뭐 한국 패키지라든지, 그죠?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 한국 패키지도 있고 뭐 바이넥스 있고 막 비트컴퓨터 같은 애들도 있고요. 많은 이런 주로 코로나가 확산될 때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오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 전반적으로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볼만한 것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가격을 좀 보면, 금액을 보면요, 코스닥에서는 시즌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죠? 290억 가까이 샀고, 제넥신이 196억.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낙 뭐 지금 그 치료제부터 해서 백신부터 여러 가지를 지금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넥신도 좀 서서히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물론 뭐 순매도에서는 시즌이 많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이 코스닥이 무려 190억 순매도임에도 불구하고요, 기관이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제 시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는데 다음 주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돼요. 왜냐면 백신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은 선반영된 부분이 있고, 치료제에 대한 이슈로 뭐 또 이렇게 때려서 누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강하게 더 27만 4천을 깨는 것은
그렇게 쉬운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추가적인 좀 상승을 하면서 조금씩 좀 소화하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뭐 계속 대응하는 관점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더 상승할 수도 있고 한번 상승했다 밀리면서 다시 뭐 저점을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서 주말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즌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말간에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종목들 혹은 기타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감기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주말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는 이번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